안녕하십니까. 투자자산 운용사 서호성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조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는 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충분히 좀 반영을 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조세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복잡하게 긴 문장을 내거나 그러진 않고 당연히 틀린 문장에서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써야 돼. 그것이 뭐예요? 재정 수요. 그런데 돈을 걷는데 그냥 거둘 수는 없고요.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 법률에 정해진 게 있겠죠. 그래서 보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가 없이 내는 돈이고요. 당연히 강제적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뭔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금전으로만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는 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조세 분류입니다.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가 누구냐, 국가냐, 지방이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세의 정가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는 정부에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같으면 내가 낼 세금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세, 그러니까 떠넘길 수가 없죠. 전가하지 못한다. 그런데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을 내면 사업자가 그걸 정부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간접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어요. 보통세는 그냥 걷는 거고 목적세는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세다. 그럼 교육에 써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에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입니다. 종가, 가격의 일정 비율을 내는 거고요. 종량세는 개당 붙이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세는 그 소득의 증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와 똑같이 비례하는 거고요. 일정 비율을 내는 거고. 얘는 그래서 평균 세율이 올라가면 평균 세율은 세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누진세가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죠. 방금 얘기했던 게 관세가 있고 관세. 관세는 나라와 나라 간에, 그래서 관세 시끄럽잖아요. 우리 럼프형, 트럼프형이 이거 많이 해가지고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내국세가 있고 외국세가 있겠죠. 내국세가 있다. 그래서 먼저 내국세부터 보면 아까 얘기한 보통세와 목적세, 목적이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고 아니다. 그래서 직접세에는 뭐 이런 게 있고 간접세에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목적세는 교육, 아까 교통, 에너지, 환경, 농어촌 이런 것들에 정해져 있다 라고 한번 보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 갈래를 다 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다 막 하실 거 없고 우리 커리큘럼이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이론적인 요약을 해드리고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OX도 하고 실전 모의고 할 거기 때문에 자주 겹치는 부분들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세, 시군세로 나뉘고요. 보통세, 목적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지역자원 시설세, 목적세로 말씀드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겠죠. 그래서 국세 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 채권이 공익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 채권은 사적 자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등해야 되는데 국가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국세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게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밑줄 쳐놓은 거 밑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밑줄은 기본 플러스 알파를 계속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책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본래 책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요약하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과 기한입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기간이라고 하죠. 뭐 3일, 5일, 그리고 기간하면 우리 군대로 치면 지금 18개월인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기간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간은 우리 현실에서 쓰는 거고 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소멸, 채무 등의 이행을 통하여 정한 일정 시점이다. 그래서 기간은 지금 어때요? 기간은 쭉 이렇게 좀 그 경제적으로 유량이라고 하고 여기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쓸 때 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은 기간이죠. 시점.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나 기한은 아래와 같은 특례가 있다.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이더라도 인정을 좀 해준다. 왜? 네가 세금을 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은 뭐 뭘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는 거야.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자, 왜냐면 우편으로 보내요. 물론 요즘은 우편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요즘에 쿠머 있잖아. 이름을 좀 대기도 그런 거. 그거 뭐 당일날 온단 말이야. 근데 당일날 오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편지 보내면 편지가 뭐 언제 걸릴지도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뭐 빨리 보내고 요런 거 아는 사람이 옛날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낸 편지가 어떠한 이유로 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네가 그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것을 뭘로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적어도 그 의무, 기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로 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보통신망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가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국제정보통신망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한번 있었잖아요. 뭐 서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가 되고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음 날까지 봐줄게 라는 거야. 다음 날까지 봐줄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는 날에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었으면 그 복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특례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 법원이 법률의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보내는 거야, 서면.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절차에 따라야 돼요. 절차. 그러면 서류를 어떻게 보내니? 송달, 어떻게 전달할 거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부 송달, 당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띄울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자에게 서류를 고한다. 그러니까 교부는 준 거지. 받아.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우편 송달. 서류의 송달을 우편할 때 등기 우편을 해야 돼. 왜 등기 우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받았다는 증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을 해야만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걸로 받을래?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받다. 그러면 아니면 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아래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고라는 건 또 게시판에 붙이는 겁니다. 붙여. 그래서 14일이 경과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한테 좀 이걸 전달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을 주는 거죠. 며칠? 14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송달 장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공시하겠다. 두 번째,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너 어딨니?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등기 송달 또는 2회 이상의 교부 송달하였으나 수치 무죄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보냈어. 안 받아? 저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까지 생각해서 야, 내가 2번 보냈는데 도저히 넌 안 받네니까 내가 공시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딱.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등기 우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만 된다. 공시는 14일이 된다. 근데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